반역자 김인민의 이름으로 처형한다.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 평양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 그리고 단상 위 머리를 풀어 헤친 한 여자. 저는 그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어야 했습니다. 예술단 전체가 동원됐거든요. 공개 처형식에 전원 참석하라.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단상 위 여자는 제 친구였습니다. 박선아, 저보다 3살 위 선배 배우였죠. 함께 무대에 섰고 함께 노래했고 언니처럼 저를 돌봐주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죽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죄목은 반당 반혁명 행위였습니다. 해외 공연 중 외국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아 언니는 그저 공연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권력자가 질투했고 그게 사형 선고가 됐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선아 언니가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은 나라는 걸요. 언니처럼 나도 죽을 거라는 걸요. 살고 싶었습니다. 제 딸을, 제 아들을,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북한 최고 여배우가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무대 뒤 숨겨진 지옥, 권력자들의 장난감이 된 여자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벗어나 자유를 얻기까지의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북에 계신 부모님 때문에 이름은 바꿨지만 사건은 모두 진짜입니다. 제 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향입니다. 가명이에요. 저는 2020년대 초까지 평양국립예술단 수석 여배우였습니다. 인민배우 칭호를 받았고 사람들은 저를 국보급 미인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주였어요. 평양 모란봉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술인 집안이었죠. 아버지는 지휘자, 어머니는 성악가셨어요. 자연스럽게 저도 무대에 섰습니다. 20살에 국립예술단에 들어갔고 25년간 북한 최고의 배우로 살았어요. 문제는 20대 중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대소라는 곳에 자주 불려갔거든요. 우리로 치면 고급 영빈관 같은 곳인데 최고 지도자가 외국 손님들을 접대하는 곳이에요. 중국 고위 간부, 러시아 대표단, 동남아 귀빈들. 해외 중요 인사들이 올 때마다 저를 불렀습니다. 동무가 우리 국가의 얼굴이요. 최고 지도자의 말씀이었어요. 처음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불편해졌어요. 공연이 끝나면 개인적으로 부르시곤 했거든요.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하지 않겠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남편은 당 간부였어요. 제가 초대소에 갈 때마다 불안해했습니다. 조심하시오. 너무 눈에 띄지 마시오. 무슨 뜻인지 그땐 몰랐어요. 지금은 압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는지를요. 딸이 22살이 됐을 때 점점 저를 닮아갔어요. 그게 걱정됐습니다. 북한에서 아름다운 여자로 태어나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권력자들의 표적이 되는 거죠. 제 친구 선아 언니도 그랬고 예술단 후배들도 그랬습니다. 2022년 가을, 선아 언니가 보위부에 끌려갔어요. 반당 반혁명 행위라는 죄목이었습니다. 러시아 공연 후 외국 인사와 가까워졌다는 이유였죠. 거짓말이에요. 언니는 그저 명령대로 공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가 질투했고 그게 사형 선고가 됐어요. 그 무렵 저에게도 여러 방향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당 간부들이 접근했어요. 동지께서 자네를 원하시네. 중국 고위 인사가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베이징에 오면 좋은 자리를 주겠소. 남편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동무부인 때문에 곤란하오. 딸아이가 울며 집에 왔습니다. 엄마, 당 간부 아저씨가 저를 불렀어요. 예쁘다고. 자기 아들 소개해주겠대요. 그 순간 핏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까지 표적이 되다니. 예술단 후배 하나가 자살했습니다. 25살이었어요. 유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죠. 고위층의 관심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장례식에서 그 아이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딸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쁘게 태어난 게 죄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요. 제가 선아 언니처럼 될 거라고요. 딸아이도 똑같은 운명을 맞을 거라고요. 도망쳐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2022년 가을,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오후 2시, 시 광장에 전원 집결하라. 예술단 전체에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어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공개 처형식이라는 걸요. 집에서 나서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아프다고 하고 집에 있소.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참석 안 하면 의심받으니까요. 괜찮아요. 다녀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광장에 도착하니 이미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술단, 당 간부들, 인민반 주민들, 학생들. 우리나라 명절 때 광장 모여 공연 보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모두 굳은 얼굴로 서 있었죠. 단상 위로 누군가 끌려 나왔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였어요.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맞아서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선아 언니였어요. 제 옆에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고 언니처럼 저를 돌봐주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옆 동료가 저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쓰러졌을 거예요.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반당 반혁명 행위를 저지른 박선화를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죄목을 읽어 내려갔어요. 해외 공연 중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었으며 외국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조국과 인민을 배신한 반역자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아 언니는 그저 공연을 했을 뿐이에요. 러시아 대표단 앞에서 노래를 불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가 질투했고 그게 사형 선고가 됐어요. 주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항의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이고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아 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중을 쭉 훑어보더니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원망이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심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도 조심해. 나처럼 되지 마. 처형 집행관이 총을 들었습니다. 선아 언니는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이름이었을까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발. 언니 몸이 흔들렸습니다. 두 발. 무릎이 꺾였어요. 세 발. 쓰러졌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자들이 울부짖었어요. 누군가 안 돼.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선아 언니는 죽었습니다. 제 친구가, 제 언니가 28년을 함께한 사람이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숨도 쉴 수 없었거든요. 그냥 서 있었어요. 얼어붙은 것처럼요. 이것이 조국을 배신한 자의 말로다. 모두 명심하라. 확성기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경고였어요. 너희도 조심하라. 배신하면 저렇게 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제 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남편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괜찮소?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예술단에 출근했습니다. 아무도 선아 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요. 언니가 쓰던 락커는 이미 다른 사람 물건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지워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연습실 뒤에서 어떤 동료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미양 동무 조심하게. 다음은 자네일 수도 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은 나. 선아 언니도 저처럼 최고 권력자의 총애를 받았어요. 해외 공연에 자주 나갔고 초대소에 불렸습니다. 그리고 외국 인사와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죽었어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또 전화가 왔습니다. 미양 동무, 이번 주 토요일 초대소에 나오시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탈북을 말하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아 언니처럼 죽고 싶지 않아요. 도망쳐야 해요.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겠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선아 언니가 쓰러지는 걸 본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나라에선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걸요.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권력자 기분 하나로 목숨이 끝난다는 걸요. 저는 그날 밤 마음속으로 선아 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언니, 제가 살아남을게요. 언니 목까지 자유롭게 살게요. 2023년 봄, 중국 공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6월이었어요. 코로나 이후 첫 해외 공연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남편이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산 스마트폰을 구했습니다. 북한에서 불법 휴대폰 쓰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 가는 겁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은 밤마다 화장실에 숨어서 중국 쪽 브로커와 연락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위치를 찾았소. 베이징에 있소. 베이징 한국 대사관. 거기만 들어가면 북한이 손댈 수 없다고 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가족 전체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만 도망치면 남은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든요. 넷이 다 함께 탈출해야 했어요. 공연 마지막 날 접대 만찬이 있을 거요.
경호원들도 술을 마실 거고 그 틈을 노려야 하오. 한편으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제가 탈북하면 부모님이 연좌제로 끌려갑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제도가 있거든요. 출국 일주일 전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온반을 끓여주셨어요. 많이 먹어라. 요즘 안색이 안 좋구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 중국 간다며? 네, 아버지. 잘 다녀와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 저 중국 가면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란봉 공원을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어요. 벚꽃, 진달래, 개나리. 고향의 꽃들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싶었어요. 부모님 묘소에도 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 용서해 주세요. 불효를 저지를 것 같습니다. 6월 초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우리를 에워쌌어요. 일렬로 서시오. 흩어지지 마시오. 마치 죄수 다루듯 했습니다. 공연은 사흘 일정이었습니다. 셋째 날 마지막 공연 후 만찬, 그때가 우리의 기회였어요. 셋째 날이 왔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어요. 마지막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제 마지막 공연이구나 싶었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안녕, 내 무대. 안녕, 배우로서의 내 삶. 저녁 8시, 만찬장에 모였습니다. 중국 고량주가 나왔습니다. 경호원들도 한 잔씩 받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남편이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실례합니다. 화장실 좀. 경호원이 따라 나서려 했는데 중국 간부가 그를 불렀습니다. 여기 앉아서 한 잔 더 하시오. 하늘이 도운 거였어요.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다른 문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계단으로 뛰었습니다. 1층 직원용 출구로 빠져나왔습니다. 베이징 밤거리였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택시가 달렸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북한 경호원이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소. 끝까지 가는 거요. 한국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큰 건물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택시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대사관 정문으로 뛰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검은 승용차, 북한 대사관 차량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미향, 서시오. 거기서. 선아 언니 처형식 때 봤던 그 경호원들이었습니다. 뛰어. 빨리.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우린 죽을 힘을 다해 뛰었어요. 대사관 문까지 10m, 5m, 3m. 경호원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대사관 문이 열렸어요. 한국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이리 와요. 빨리. 경비원이 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딸아이가 먼저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들, 남편 그리고 저. 북한 경호원의 손이 제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놓쳤어요. 저는 문 안으로 넘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북한 경호원들이 소리쳤어요. 문 열어. 저들은 우리 인민이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여긴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해냈어요. 살았습니다. 딸아이를 안았어요. 아들을 안았어요. 남편이 우리를 안았습니다. 내 식구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살았어. 우리 살았어. 한국 대사관 직원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진정하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 그 말을 들으니 실감이 났어요. 정말 도망친 거구나. 정말 북한을 벗어난 거구나. 하지만 한편으론 슬펐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났거든요. 지금쯤 평양에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부모님이 끌려가실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가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떡해요? 저도 답을 몰랐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평양 방향을 보며 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불효녀가 살고자 도망쳤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탈출은 성공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의 첫날 아침,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아, 맞다. 우리 탈북했구나. 작은 방이었습니다. 우리 넷이 여기서 지내야 했어요. 좁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아침을 가져왔습니다. 식사하세요. 친절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북한에서 송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정부에도 압박하고 있고요. 송환. 다시 북한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보내지면 우린 죽어요. 걱정 마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할 겁니다. 며칠 후 대사관 밖에서 북한 사람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반역자를 송환하라. 일주일째 되던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당신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민배우 김 가족과 함께 조국 배신. 사형 선고. 제 이름이 거명됐어요. 더 충격적인 건 부모님 소식이었습니다. 반역자의 부모 당국 조사 중. 부모님이 끌려가셨다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울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휴대폰을 빌려줬습니다. 인터넷 해보세요. 저는 처음으로 자유로운 인터넷을 접했습니다. 유튜브를 봤습니다. 북한 관련 영상을 찾았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선아 언니 이야기도 찾았습니다. 북한 여배우 박 해외 공연 후 처형. 외신 기사였습니다. 언니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기사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좁은 방에서 네 식구가 지내니 답답했어요. 2달째 되던 날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태국 경유로 한국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눈물이 났어요. 출발 날 비밀리에 대사관을 떠났습니다. 검은 차 트럭에 숨어서요. 베이징 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5시간을 날아 방콕에 도착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내일이면 자유의 땅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이었어요. 승무원들이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드러웠습니다. 이륙했습니다. 4시간이면 한국이라고 했어요.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었어요. 맛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들어섰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같이 쳤습니다. 해냈어요.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에서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미양 씨 가족이시죠? 환영합니다. 조사를 받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격해서였습니다. 하나원으로 가실 겁니다. 괜찮았습니다. 어디든 북한보단 나을 테니까요. 공항을 나왔습니다. 인천 하늘이 보였어요. 맑았습니다.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봤어요. 고층 빌딩들, 깨끗한 도로. 북한이랑 너무 달랐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편의점이 어찌나 크던지요. 물건이 가득했어요. 다시 차를 타고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화장실도 딸려 있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첫 한국 잠을 잤습니다. 편안했어요. 경호원이 감시하지 않고 보이부가 들이닥칠 걱정 없는 밤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선아 언니가 나타났어요. 미양아, 잘했어. 넌 살아남았구나. 언니 미안해요. 언니 목까지 잘 살게요. 그래, 자유롭게 살아. 나 대신. 언니가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한국의 해였습니다. 희망의 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나원에서의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던 때였어요. 한국말 억양 고치기, 컴퓨터 사용법, 은행 이용법. 북한에선 필요 없던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작은 아파트를 받았어요. 우리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다는 것. 밤 11시에도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 마법 같았어요. 마트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물건이 넘쳐났어요. 과일, 채소, 고기, 생선. 처음엔 울었어요.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이 있다니. 딸아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나 심리학 공부하고 싶어. 북한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돕고 싶어. 기특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오. 탈북자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언 활동 해보시겠어요? 고민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아 언니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2024년 봄 첫 강연을 했습니다. 대학교였어요. 초대소 공연, 권력자들의 압박, 선아 언니의 죽음, 탈출. 다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북한이 정말 그렇게 나쁜가요? 네, 상상 이상입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습니다. 탈북 배우 미양의 진실 이야기라는 이름으로요. 조회수가 쭉쭉 올라갔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응원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악플도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간첩 아니냐. 상처받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해 겨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탈북자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양 씨, 북한에서 당신 소식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입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반역자 김, 조국과 인민을 배신한 죄로 사형 집행.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처형은 평양시 광장에서 공개로 진행됐으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반역자의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니, 부모와 친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인민의 심판이 내려졌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부모님이요? 부모님이 그걸 보셨다고요? 대역을 세워서 처형식을 한 것 같습니다. 선전용이죠. 탈북하면 이렇게 된다고 겁주려는. 직원이 설명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딸이 총 맞아 죽는 걸 보셨다는 게요. 가짜라도 대역이라도 그걸 보셔야 했다는 게요. 북한은 이런 식으로 공개 처형을 이용합니다. 여배우였던 당신을 예시로 삼은 거예요.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총애받아도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를요. 여배우, 국보급 미인, 인민배우. 그 모든 칭호가 오히려 처형의 이유가 됐습니다. 더 충격적으로 더 잔인하게 보이기 위해 저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강제로 참석시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소. 진짜 당신은 여기 살아있소. 맞습니다. 제가 탈출하지 않았다면 진짜로 저렇게 됐을 거예요. 선아 언니처럼. 권력자들 장난감이 되다가 결국 광장에서 죽었겠죠. 딸아이도 똑같이 됐을 거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광장에서 딸이 총 맞는 걸 보시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가짜라는 걸 아실까요? 아니면 진짜 딸이 죽었다고 믿으실까요? 어느 쪽이든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다음 날 강연에 나갔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북한은 이렇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여배우였습니다. 인민배우 칭호를 받았어요. 화려한 무대에 섰고 최고 권력자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주였어요. 권력자들의 장난감이 됐습니다. 거부하면 죽어요. 제 친구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뻔했고요. 눈물이 흘렀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북한은 저를 공개 처형했다고 선전합니다. 가짜 처형식을요. 부모님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청중들이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북한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곳이에요. 여배우도 배우도 그저 정치 도구일 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 후 한 어르신이 다가오셨습니다. 80대쯤 되셨을까요? 젊은이 수고하네. 나도 북에 가족이 있네. 6.25 때 헤어졌지.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통일되면요. 통일. 내 살아생전에 볼 수 있을까? 노력해야죠. 우리 세대에 안 되면 다음 세대에라도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네. 진실을 알려줘서. 2025년이 됐습니다. 탈북한 지 2년이 지났어요. 딸은 대학생이 됐고 아들은 밴드를 만들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정식 취직했고요. 저는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요즘 저는 AI 번역기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려고 시도합니다. 중국 쪽 브로커를 통해서요. 부모님께 전하고 싶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죽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살아있어요. 전달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입니다. 평양 야경보다 훨씬 밝습니다. 진짜로 밝은 거예요. 가끔 꿈을 꿉니다. 통일된 한국을요. 평양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는 꿈이요. 어머니, 아버지, 딸이 왔어요. 살아서 돌아왔어요. 부모님이 우시며 저를 안아주세요. 미양아, 살아있었구나. 그 꿈에서 깨면 눈물이 흘러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독일도 통일됐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통일될 거예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 목숨 걸고 지켜낸 거예요. 저처럼 목숨 걸고 찾아온 거고요. 부디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도 그곳에선 사람들이 굶주리고 억압당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여배우라고 인민배우라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권력자 기분 하나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꿈꿉니다. 제가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요. 선아 언니 무덤에 꽃을 놓을 수 있는 날을요.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날을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증언합니다. 북한은 이렇습니다. 여배우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아름다움이 죄가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관심 가지면요. 딸아이가 옆에 앉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통일 운동할 거야. 안아줬어요. 그래, 우리 함께 노력하자. 창밖으로 별이 보입니다. 저 별들이 북한에도 비추고 있겠죠. 부모님도 보고 계실까요? 어머니, 아버지, 별 보세요. 저도 보고 있어요. 같은 별 아래 살고 있어요. 딸은 살아있어요. 언젠가 만나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 최고 여배우에서 탈북민이 된 한 여자의 이야기요. 화려한 무대에서 자유를 찾아 도망친 이야기입니다. 공개 처형을 피해 부모님을 두고 목숨 걸고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통일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북한을, 탈북민을, 그리고 통일의 꿈을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증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된 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꿈꿉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십시오.